시반 노래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조는 해야 되고 어떤 부조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모바일 청첩장이, 모바일 부고장이 공공령이 통했었잖아요.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이 일상화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끔 모바일 부고장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아볼 때에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 청첩장을 보낸 사람에게 부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 사람에게는 부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딱 접했을 때에 고민이 된다는 것은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의식이 훨씬 더 자세히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이 이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당황스럽지만 고민이 한 경우는 부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나한테 왜 이거를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부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을 단톡방에서 봤을 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단톡방에서 당사자가 경조사에 대한 일을 당사자가 모바일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그거를 보는 단톡방에 있는 회원들을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단톡방에 모바일 청첩장이나 모바일 부고장은 당사자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톡방장이나 총무가 작은 회의를 거쳐서 올려야 맞습니다. 당사자가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것이 개인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서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올리게 되면 개인적인 부담감이 덜어지는 거죠. 아무리 단톡방에서 같이 활동하는, 같이 공유하는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조를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공지를 할 때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반드시 단톡방장이나 총무나 다른 사람이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사례를 한다든지 감사의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 조문을 하지 않거나 부조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껄끄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는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조금을 얼마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예 가까운 사람한테는 별로 고민이 되지 않죠. 그런데 부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계에서는 금액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에게 부조하는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금액도 역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5만원 부조를 해야 된다고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자기 형편껏 5만원도 해도 되고 6만원도 해도 되고 7만원도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부조를 하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금액을 그다지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조금에 제약을 받지 말고 부조를 하셔야 두루두루 그런 관계들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부조를 하실 수 있어야 될 수 있으면 부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관계를 높일 수 있고 마음과 정성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반대 입장에서 부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금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축의금을 받았거나 조의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또 상부상조를 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모바일 청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에 따있는 계좌로 그렇게 부의금을, 조의금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직접 방문을 해서 조문을 할 경우에는 대리 부조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2개, 3개 들고 가서 그렇게 조문을 했을 때에 대리 부조를 맡긴 사람도 감사 메시지를 받아야 자기의 돈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대리 부조를 한 사람도 자기가 남의 부조를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 메시지를 7일 이내에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부조를 해보면 어떤 한 집단에서 감사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집단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현재 그분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조를 받고 감사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조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더욱더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부조를 감사 메시지를 잘 보내지 않는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부조금을 보냈는데요. 그분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감사 메시지를 잘 보내지 않은 집단에서 온 메시지라서 더욱 그 메시지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저의 성의 표현이 잘 전달되어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졌어요. 결혼식 청첩장과 장례식 부고장은 구별해서 보내는 게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고장은 보내는 사람이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부고장을 받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아름다운 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부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서도 자유로운 그런 인간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방문객이라는 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